금요일의 이슈 레이더 지금 시간은 7시 36분 48초 지나고 있습니다. 박찬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두 가지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이슈 뭔가요? 게임주입니다. 아이템 확률 공개를 오늘부터, 이게 뭐 시행령이 나와 있는데 오늘부터 이 시행령이 이제 시행이 되니까 이제 게임주에 대한 관심이 커졌는데, 요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 요게 뭐죠? 네, 오늘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용자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게임사들로 하여금 게임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유형별로 나눠서 게임과 인터넷 등 매체별로 표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확률형 아이템이란 이 무작위적, 우연적 확률에 따라 보상이나 아이템을 획득하는 이 게임 내 아이템 획득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앞서 넥슨의 메이플 스토리를 비롯해서 NC소프트의 리니지 M, 넷마블의 모두의 마블 등이 유료 아이템의 확률이 게임상에선 이용자들에게 공개된 사실과 다르게 적용된 것이 알려지면서 좀 논란이 시작된 바 있습니다. 돈 주고 무슨 아이템을 막 샀는데 네. 실제로 해보니까 이게 잘 적도 못 죽이고 이러더라, 이런 얘기네요. 예를 들어서 10% 확률로 이제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게임상에 적용된 확률로는 5%만 된다, 네. 이런 식으로 좀 다르게 적용된 것입니다. 오늘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게임사는 유료 확률형 아이템이 들어간 이 게임물의 아이템 유형과 확률 정보 등을 자사 홈페이지와 광고물 등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 신문, 전기 간행물 등의 매체에서도 확률형 아이템이 들어간 게임을 소개할 때 아이템 확률 정보를 함께 표기해야 됩니다. 확률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 기재 사실이 적발될 경우 문체부는 이 게임사 측에 시정 권고 및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요. 게임사가 이를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특히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손해 금액의 2배 이내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함께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야, 아이템의 확률 공개를 안 하면은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는, 이거 자율적으로 하면 참 좋은데 이런 것까지 규제를 해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오늘부터 시행이 됩니다. 네. 3N이죠. NC소프트하고 넥슨이 있고 넷마블이 있고. 게임업계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까? 최근 게임사들은 이번 개정안 시행에 맞춰서 게임 내 확률 기반 콘텐츠를 이용할 때 이용자가 즉시 확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는데요. 유료 아이템뿐 아니라 무료 아이템도 이 게임 내에서 전용 아이콘이나 새로 제작한 UI를 통해서 확률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미 넥슨과 넷마블, NC소프트 등 이 대형사들은 개정안 시행 전부터 게임 내 시스템에 업데이트를 적용했는데요. 넥슨은 각각 게임 타이틀 개발 상황에 맞춰서 자사의 홈페이지에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 내용을 좀 공개를 했고, 넷마블은 기존 자율 규제를 준수하는 한편 기존의 확률 아이템의 시스템을 크게 해치지 않는 그 선에서 게임 내부 콘텐츠를 개편했다고 밝혔습니다. NC소프트 역시 자사의 대표 모바일 게임인 이 리니지 M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할 때 획득 가능한 아이템의 종류와 등장 확률을 사전에 제공하고, 또 아이템 합성이나 강화 등 이 확률이 존재하는 게임 시스템에 대한 정보도 이용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 밖에 이 중소형 게임사들도 개정안 시행에 맞춰서 발빠르게 홈페이지와 인게임 등 이 확률을 표기하는 정보를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광고 보면 확률이 다 표기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게임주 투자하신 분들 꽤 많은데, 특히 NC소프트 주가 3년 차트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들. 아주 한숨 나옵니다. 네. 100만 원짜리가 지금 20만 원도 안 되게 많이 떨어졌고요. 그나마 넥슨이 이제 그것도 이제 하락세입니다만 그나마 덜 떨어졌다는 얘기죠. 증권가에서는 게임주 전망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게임주 주가는 최근 힘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달에만 5%가량 오른 이 크래프톤을 제외하고 넷마블, 펄어비스, 넥슨게임즈, NC소프트 등이 일제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게임주 전망에 대해서 좀 비관적인 목소리가 높습니다. 유료 확률형 아이템은 이 게임사들의 핵심 매출원 중 하나인데요. 따라서 이번 아이템 확률 의무화가 게임사들의 좀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앞서 아이템 확률 획득 조작 사태는 일부 이용자들의 아이템 불매 운동으로 번지는 등 이 민심이 크게 좀 하락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NC소프트는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0.1%, 영업이익은 91.9% 급감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확률이 투명하게 공개된 뒤에 유료 확률형 아이템 매출이 감소하게 되면 이 게임사들의 향후 실적에 꾸준히 좀 타격이 가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또한 올해 게임사들의 성장을 견인할 만한 모멘텀이 부족하다는 점도 이 비관론에 힘을 실었는데요. 최근 공개되고 있는 신작들이 기대에 못 미치면서 신작에 대한 기대감 역시 과거에 비해서 좀 크게 줄어들었다는 설명입니다. 여기에 확률형 아이템 관련 규제 법안이 국내 게임사에만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조금 문제로 리스크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네요. 예, 맞습니다. 이번 법안이 국내에 법인을 두지 않은 해외 게임사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현재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이런 법안이 개정이 좀 발의돼 있지만 아직 국회의 통과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게임주 주가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증권업계에서는 올해 내내 조금 추가 하락 가능성 염두에 둔다 이렇게 지금 지정하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뭐 거꾸로 가야 되나?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 보시겠습니다. 지금 부동산에 우리 뭐 중국은 굉장히 심각합니다만 한국도 지금 부동산 위기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발 위기다. 이런 얘기들이 꽤 있었는데 지금 오늘 아침에 우리 한국경제신문도 일면 이제 부동산 PF 발 위기 이거를 짚었단 말이죠. PF 위기설 재조명을 받고 있는 건데 왜 그렇죠? 네, 이 PF 문제는 최근 몇 년간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매년 이맘때쯤이면 또 PF 대출 부실 문제로 건설업계 위기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이 4월 위기론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4월 위기론이 있답니다. 네, 통상 3, 4월이 되면 유동성 랠리가 종료되면서 이 건설사들의 자금 수급이 좀 어려워지고 외감 기업의 실적 발표까지 겹치면서 업계 전반에 불안감이 조성되기 때문입니다. 이 외감 기업이란 자산 총액이 120억 원이 넘어서 외부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올해 건설사들의 준공이 대거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동성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해서 최근 건설사들의 자금 수혈이 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들은 이 회사채 발행과 롯데건설이 시중은행과 함께 조성한 2조 3천억 원 규모의 이 ABCP 매입 펀드 등을 통해서 유동성을 어느 정도 확보한 상황인데요. 문제는 중소 건설사들의 자금난이 여전하다는 겁니다. 다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열린 부동산 PF 정상화 추진 간담회에서 이 4월 위기론에 대해서 상반기 내 시스템 리스크 요인으로 작동할 만한 규모의 문제나 그러한 건설사들의 유동성 위기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라면서 시장을 조금 달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러면서 PF 부실 사업장을 살리기 위한 금융권 지원 펀드 규모를 확대하고 조만간 PF 정상화 플랜도 발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시장이 지금 침체되고 이러면 곳곳에서 좀 문제가 터지는 거죠. 네. 자, 부동산 관련 건설사들 상황이 지금 어떻죠? 네, 부동산 PF 위기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건설주들의 주가는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건설업 지수는 이달 들어서 2.93% 하락했는데요.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가 4% 넘게 오른 것에 비해서 한참 못 미쳤습니다. 중소건설사들의 주가가 특히 낙폭이 컸습니다. 금호건설, 삼부토건이 9% 내외로 급락을 했고 이 밖에 HDC, 현대산업개발, GS건설, 대우건설 등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현재 건설업계 업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12월부터 미분양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서 회사채 랠리가 마무리되면서 이 신용 스프레드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신용 스프레드가 뭐냐면 특정 채권의 신용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 건설사들의 신용 위기가 커질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 PF 사업장의 구조조정이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지 못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금융 리스크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은행권의 경우 부동산 PF 위기로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형건설의 충격파로 신규 부실 채권의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조사 결과 지난해 4분기 새로 발행한 은행의 부실 채권 규모가 5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는 전분기 대비 1조 4천억 원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 밖에 저축은행 업권 역시 부동산 PF 충격으로 인해서 지난해 5천억 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면서 8년 만에 적자로 돌아선 것도 확인됐습니다. 네, 부동산 금융 뭐 같이 가야죠. 특히 지금은 금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더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주에 대해서 증권업계 어떻게 전망하고 있죠? 네, 증권가에서는 건설업종에 대해서 좀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PF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이 건설주들의 손실 인식이 본격화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PF 노출도가 높은 하위 건설사들의 위기가 하반기로 갈수록 더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삼성증권은 이 주택시장 분양 회복이 쉽지 않은 가운데 주택 원가율 안정화도 단기에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취약해진 건설 부동산 시장 펀더멘털을 고려할 때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3, 4월이 되면 유동성 랠리가 종료되면서 운용 가능한 자금의 관리가 중요해진 상황인데 건설사들의 지갑 사정이 녹록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건설주에 대한 중립적인 태도가 좀 지켜져야 한다라는 설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주 저점 매수를 노리는 투자자가 있다면 보유자산 대비 부동산 PF 노출 정도가 낮은 건설주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네, 좋은 조언이네요. 지금까지 박찬희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